봄과 여름 그 열정적인 사랑, 그다음에 가을, 그걸로 인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결실을 갖고 뭐 이런 부분까지, 사랑의 결실, 그다음에 겨울, 상실과 이별, 뭐 이런 감정까지도 하나의 작품에서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쓰셨고요. 또 그거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은 이제 뭐 위로와 치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전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회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작가님이 이 주제의식을 올곧게 끝까지 우리 에너지 넘치는 이 배우들과 함께 그려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재밌는 멜로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사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우빈 씨부터 간략한 소개, 맡은 역할에 대한 간략한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굳은 날씨에 저희 드라마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에서 신준영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준영이는 아까 잠깐 영상을 보신 것처럼 배우 일도 하면서 가수 일까지 하는 드라마 속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엔터테이너이고요. 준영이는 원래 꿈이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5년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준영이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 5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던 의리를 다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지 씨. 네, 제가 맡은 노을이라는 캐릭터는요, 어린 시절에는 오지라퍼에다가 굉장히 또 정의롭고 씩씩한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속물로 좀 변하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속물로 변하게 된 그런 인물이고요. 또 탐사 프로 PD로 일하다가 돈을 벌 목적으로 또 준영과 다시 얽히게 되면서 그려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주환 씨. 네, 일단 비 오는 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네, 저는 드라마에서 최지태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지태는 여타 드라마에서 있었던 키다리 아저씨와 비슷해요. 근데 시작이 좀 다른 키다리 아저씨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밀이 많은, 그 비밀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책임감에, 또 가장 선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캐릭터라서 아마 좀 다른, 색다른 키다리 아저씨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주은 씨. 네, 안녕하세요. 임주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강력한 대권 후보의 아버지를 둔 아름다운 미모와 부끄러우십니까? 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네. 뛰어난 미모와 명석한 두뇌 네. 가진 완벽한 여자 윤정은을 맡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 실수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여자 윤정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취재분들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저희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터뷰 질문은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와 관련된 질문만 저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더스타 장은경인데요.
네, 저는 일단 우빈 씨랑 수지 씨한테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 되었는데 만족감도 있으실 것 같고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 제작에 대한 또 좋은 점, 아쉬운 점 있으면 네. 두 분. 먼저 배수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제작 드라마를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확실히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에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하게 촬영을 하긴 했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대본 볼 시간 조금 더 있고 잠을 조금 더 자고 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아. 네. 이어서 우리 우빈 씨. 그 수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제작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작품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물론 감독님이 편집을 하시지만 하나의 예로 저희는 대본이 5개가 나올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리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작전회의라고 불렀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님께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보자 뭐 이야기하고, 감독님도 콘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호흡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많지는 않은데 굳이 꼽자면 드라마에 대한 장점이 그 시청자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피부 관리는 더 잘하셨죠. 수지 씨처럼. 예, 노력은 많이 했는데 광이 나고 빛이 나십니다 지금. 예, 네. 수지 씨는 워낙 이렇게 타고난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뉴스 조정원 기자로 갑니다. 일단은 그 배우분들 모두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즉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그 연기를 할 때 어떤 감정에 좀 더 중점을 두라고 이렇게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각각 캐릭터가 다들 개성이 강한 캐릭터인데 본인들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연기자 모두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연기에 중점을 준 부분이 어딘지. 네, 그럼 제가 먼저. 작가님은 어떤 캐릭터의 감정에 어떤 중점을 두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장의 흐름에 맡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배우들 간의 호흡이나 그 현장에서 연출 감독님의 디렉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몸으로 느끼면서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어떤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었고, 조금 더 만들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작가님도 뭐 꼭 대본에 눈물이 뭐 난다 이렇게 지문에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뭐 눈물이 안 나면, 그 상황에서 감정에 눈물이 안 나면 울지 않아도 되고, 정말 우는 지문이 없는데 눈물이 난다 싶으면은 눈물을 흘려도 된다라고 조금 자유롭게 이미 그 캐릭터로 봐주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좀 너무 많이 울어서 그만 좀 울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감독님도 너무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디렉션 해주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너가 가는 대로, 너 감정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예고 영상 아까 보니까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수지 씨가 웃다가 우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있던데 그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그것도 인상 깊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또 촬영에 임하셨는지. 네, 웃다가 우는 거. 네, 최고 연기이지 않았나. 네. 그게 사실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걸 작가님께 한번, 작가님과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가님은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막상 촬영에 또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그 감정을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사전 제작 드라마라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초반 촬영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촬영을 네, 또 그런 사전 제작의 또 여기서 장점이.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더 촬영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우빈 씨, 네, 임주원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과 작가님께 어떠한 조언 자체를 갖다 많이 듣진 않고요. 평상시에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거나 이랬을 때 계속 대화를 나눴고요. 캐릭터에 대한 대화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갖는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중간에 또 잡아가고 현장에 가서도 감독님하고 이제 어떤 감정이 더 맞을까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빈 씨.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종합하자면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저의 배우들을 너무나 믿고 맡겨주셔서 더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믿어주신 만큼 저희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배우들 모두가 현장에서의 호흡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또 완벽하게 또 사전 제작에서 완성적으로 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기자님 질문 있으시다면 저 뒤에 저 남자분, 남성분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우빈 씨하고 수지 씨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 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 드라마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이경희 작가님 작품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약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처절한 느낌으로 다루시는 그런 작가님으로 또 많은 작품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 좀 작품을 택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두 분한테 좀 이게 뭐 사전 제작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작가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좀 안 해본 연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서로 또 처음 연기를 또 호흡을 맞추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맞춰보신 어차피 또 전체 드라마를 다 찍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는 제작 발표회에서 서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서로 좀 연기 호흡을 맞춰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했습니다. 호흡은 어땠는지 또 드라마는 어떻게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선택했을 때 그 대본을 못 보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시놉시스만 보고 결정을 했었는데 시놉시스만 봐도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하구나.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작가님의 감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게 또 다가왔고 뭔가 이런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에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 공감도 많이 가서 네,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빈 오빠랑은 처음 이렇게 맞춰보는데 일단 처음엔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요. 어색했는데 네. 당연히 뭐 처음 봤는데 어색하잖아요. 근데 뭐 우빈 오빠가 너무 촬영장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를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좀 철저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보고 배운 점도 많았고 그래서 호흡하는 데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빈 씨. 네. 일단 저도 시놉시스를 봤을 때 그 전에 하루는 사무실 매니저 형이 이경희 작가님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시는데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전에 듣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경희 작가님의 작품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또 즐겨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고 또 그 잠깐의 매니저의 이야기만 듣고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신업을 받고 나서는 뭐 이미 마음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박현석 감독님과는 제가 데뷔할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에서 잠깐이지만 한번 뵀었었기 때문에 또 감독님도 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놉시스 안에 우리 드라마 20부 엔딩 장면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가슴에 콕 박혀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본 나오고 나서는 더 좋았고요. 그리고 수지 씨는 제가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수지 씨가. 그래서 현장을 밝게 빛나게 해주어서 수지 씨 촬영이 있는 날에는 스태프들이 항상 웃고 있었고 저 역시도 웃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배우고 네. 굉장히 깊은 연기를 할 줄 아는 친구더라고요. 처음 같이 호흡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전 TV리포트의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김우빈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절친인 이종석 씨와 대결을 하시게 됐는데 소감과 각오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배우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함부로 애틋하게에 대한 기대감이 태양의 후예 못지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이제 각오 하나 알려주시고 또 김우빈 씨는 이번에 가수 연기도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수지 씨는 다큐멘터리 PD 연기는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주고 연기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먼저 이종석 씨하고 또 이제 또 그렇게 네. 일단 종석이랑은 자주 연락을 하는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했었어요. 떨린다고 오늘 제작 발표회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촬영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석이 얘기로는 W 스태프분들이 타도 함뜻을 외치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친구랑 동시간대 이렇게 드라마로 만나게 되는 게 참 영광이고 또 이런 일이 흔하진 않으니까 서로 응원해주면서 지내고 있고요. 또 뭐였죠? 네, 이제 또 가수로서 또 나오시는 네.
제가 연기를 하면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가수 활동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유일하게 노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부를 때는 팬미팅 할 때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못하지만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곡을 써주신 또 가수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감성을 아무래도 노래가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고 많은 가수 선배님들의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제가 예전에 그 음악방송 MC를 잠깐 했었는데 또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또 참고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임지한 씨. 네. 신준영이 가수 역할은 아니에요. 아까 가수 역할은 어떠셨는지라고 질문하셨죠. 네, 가수 역할은 아니고 네.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직업은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가수 역할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분위기에서 약간 좀 한 소절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냥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하는 그 배우로서 유명해졌지만 가수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 영향력이 있는 한류 스타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우죠. 배우고 그리고 또 유명 히트곡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우주 대스타입니다. 우주 대스타 우리 김우빈 씨.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캐릭터도 캐릭터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연기자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함부로 애틋하게를 또 통해서 또 그런 또 역할을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역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를 한번 해보시니까 가수에 대한 꿈, 부푼 꿈 어떻게 좀 음악방송 MC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많은 팬들 또 이렇게 기대하시니까요. 네. 제가 그 음악방송 MC를 하면서 와 정말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가수분들은 참 정말 엄청난 재능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감히 제가 발을 얹기가 네, 그래서 저희 드라마로서 저희가 또 보면서 또 우리 김우빈 씨의 또 멋진 역할 또 그런 노래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수지 씨 다큐멘터리 PD 역할로서의 또 어땠는지 고충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 저는 일단 PD 역이다 보니까 그냥 늘 통바지에 스타일링을 통바지에 운동화를 많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던 것 같고 또 머리도 그냥 질끈 묶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을 하려고 회의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 다큐 프로그램들을 조금 그냥 유심히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런 애티튜드나 좀 말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친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에 상당히 그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캐릭터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수지 씨는 그런 다큐 PD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상당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네. 드라마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마일러브 KBS 공식 페이스북과 중국 요크를 통해서 생중계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질문이 있습니다. NG를 가장 많이 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여쭤봤거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인상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장면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거? 아까 공통 질문 예. 그럼 가셔도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
선배님들이 워낙 길을 잘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가장 NG 많이 났던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 네, 어떤 얘기로? 네, 네. 지금 빵 터지셨어요, 지금 수희 씨가. 네. 그 드라마 이제 좀 초중반쯤에 예. 제가 막 이렇게 그 준영이를 놀래키려고 막 장난을 쳐요. 막 귀신인 척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게 웃음이 너무 터져가지고 진짜 NG를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생각하시면 재밌고, 네, 예. 그냥 되게 그냥 웃겼어요. 네, 얼굴만 봐도 웃겼던 것 같아요. 귀신 장면 그래서 대사 네? 초중반에 나옵니까, 그게? 네, 조금 더 보셔야지 나오는데 네. 네,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가지고 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감독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지금도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시니까.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또 관심 해주셔서.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김우빈 씨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좀 원래 캐릭터마다 백문백답을 쓰시기로 유명하신데 이번에 톱스타 역을 맡아서 백문백답을 준비가 필요했을까 싶은데 본인 모습과 닮은 점을 찾는다면 어떤 점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하이라이트 장면만 봐도 좀 귀여워가지고라든지 그걸 보면서 눈이 다 짓물렀다든지 막 그런 좀 특유의 말투에 명대사 예감이 드는 말들이 있는데 상속자들 때도 좀 크게 대사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명대사 예감이 오는 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릭터와 또 닮은 점과 또 명대사 제조기 또 우리 김우빈 씨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백문백답은 이번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고, 신준영이라는 친구가 받고 있는 사랑의 정도, 인기의 정도가 제가 경험했던 거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경험하셨던 거를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준영이에 대한 감정들이나 상황들 감독님과 작가님께 설명 많이 들으면서 혼자 상상하기도 하고, 상상이 막힐 때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서히 준비했었던 것 같고, 최대한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경험들도 최대한 진짜처럼 진심으로 연기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명대사와 명대사가 사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대사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기자님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你好，我有一个问题想问秀智小姐，因为你在戏里面的哭戏很多，想问你在演哭戏的时候心理活动是什么样，怎么能高质量的完成这些哭戏？谢谢。谢谢. 야, 이 상황 어떻게 또 얘기해야 될지. 네, 네, 안녕하세요. 통역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 중국에서 온 매체인 유코라고 거기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지 씨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드라마 중에서 우는 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씬이 찍을 때 어떤 내심 활동이 어땠어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번에 정말 우는 씬이 되게 많은데요.
오래 걸린 장면들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조금 후반부로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그냥 너무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본만 봐도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조금 그냥 딱히 어떤 생각을 하려기보다는 이렇게 딱히 네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네, 정말 작품에 몰입한 네.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 김우빈 씨께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워낙에 남남캠이 많이 하셨거든요. 남남캠이 많이 하셨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상속자들도 사실 그 짝사랑에서 좀 그쳤다가 드디어 이제 로맨스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작품을 좀 하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쭐게 뭐 지금 현장에도 뭐 중국 그 해외 이 언론까지들 많이 와 계신데요. 뭐 어쨌든 사전 제작도 사전 제작이지만 지금 중국도 동시 방영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제작 포함해서 이 해외가 같이 뭔가 방영된다는 건 물론 화제도 화제지만 뭐 그래서 태양의 후예와 같이 이렇게 견주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드라마 제작에서 뭔가 어떤 그 뭐랄까요? 주의해야 한다고 할까? 내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하시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럼 먼저 감독님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환불 애틋하게가 사전 제작으로 또 동시 또 중국 해외에도 방영되기 때문에 이런 제작 편집하시면서 부담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그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게 11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동시 방영이고요. 또 워낙 이렇게 그 에너지가 넘치고 재주가 있고 이런 배우들이고 작업에 참여한 분들이 그리고 이경희 작가 작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건히 그대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담감이 더 있고요. 그리고 관심도 엄청나시고요. 근데 반대로 특별히 신경 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 뭐 이런 이경희 작가님의 통찰 같은 게 담겨져 있는 드라마에서 가장 이렇게 범용 그리고 제너럴한 감정 아닌가. 그래서 동아시아 모든 분들이 보시고 뭐 심지어 뭐 유럽의 뭐 유럽에서도 동시 방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셔도 전혀 그 감정에 대한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없고 오히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어떤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그 감정을 오롯이 살리기만 하면 되는 드라마였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잘 담아낼까라는 부담감 혹은 우리 제작진들이 잘 담아낼까라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이게 어떤 곳에 가서 틀려지더라도 그 힘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국 공통어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계절로 또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다 공감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우빈 씨 짝사랑만 하시다가 이번에 또 사랑의 결실을 또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또 소감인지? 굉장히 신납니다. 그 상대가 수지 씨이기 때문에 더 신나고요. 예. 짝사랑 연기를 할 때도 저는 저 혼자만이었지만 멜로를 찍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런 멜로 드라마를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도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신나 보이십니다, 우리 우빈 씨. 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한나입니다. 네, 김우빈 씨랑 수지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극본을 맡아주셨던 그 이경희 작가님 전작들을 보면 굉장히 멜로를 애틋하게 그려내시더라고요. 이번 작품을 임하는 두 주연 배우께서 실제로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신데 방송을 본 상대방의 그런 걱정이 좀 예상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품은 작품일 뿐, 또 프로이시고, 어떻게 보면 열애 뭐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또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 드라마 티저가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민호 형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호 형도 굉장히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드라마 관련된 질문을 제가 앞서 저희가 여쭤봤기 때문에 우리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품으로서의 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열심히 하지 않았나, 서로에 대한 또 응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이컷의 장창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임주환 씨랑 임주윤 씨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부터 그 태양의 후예랑 계속 견주어서 비교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태양의 후예에서는 송혜교 씨랑 송중기 씨는 워낙 기대가 컸지만 그 외에도 김지원 씨나 진구 씨에 대한 그런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에 혹시 두 분 임주 커플 혹시 기대할 만한 그런 케미 포인트랄지 그런 것들 혹시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기자님께서는 커플 이름을 앞에 지워주셨습니다. 임주 커플이라고. 네, 임주 커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의 케미요?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정말 지금도 약간 지금 감정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 태양의 후예에서 그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계속 떠나려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하는 연인 관계로 보는 케미로는 조금 기자님 질문에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감정의 구도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주한 형이 주은 누나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임지원 씨 약간 당황하셨어요. 네, 정략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안끼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긴 한데요. 저 티저에도 나왔듯이 전 신준영한테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한마디만 저희 배우들은 서로들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이고요. 네. 굳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작가님이 쓰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사랑의 얘기에 이 네 명이 모두 인발부돼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커플과 커플 사이의 그 관계보다도 이 네 명의 관계가 서로 얽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쨌든 이 네 명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목 것처럼 뭐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인데요. 네. 우리 박 감독님께는 아까 태우에 대해서 비교하는 얘기에서 뭐 보편적인 사랑이 공감대라는 말을 하셨는데, 태우가 아시아에서 사랑을 받은 게 인간의 동지의 전우애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럼 이 드라마는 어떤 사랑을 보편적으로 그리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임주환 씨, 임주환 씨께는 이게 자칫 보면 그러니까
김우빈 씨와 배수지 씨 사이에 끼어들어서 악역 아닌 악역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시청자들이나 대중이 볼 때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깊은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땅에 그 사랑을 묻었다면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가 되고 또 그 열매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또 겨울이 와서 그 나무가 시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화되고 그리고 위안받고 사랑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사회성까지도 포함되는 약간 그런 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사랑의 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는 측면을 이야기 전체에서 구간으로 다 그려내고 그려내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말하자면 사랑이 얼마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큰 얘기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임주은 씨와 임주 커플 또 물론 두 분의 사랑에 끼어들어서 있는 역할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눈에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악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그 캐릭터만의 사랑 방법이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저의 숙제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작품 임하면서 좀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나쁘게 비치면 어떡하나. 근데 작가님 글이나 우리 세심하게 연출하시는 박현석 감독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원하의 귀신님에서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에 어쨌든 최지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다른 두 인물을 만나면서 또 생기는 감정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제가 감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일부분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확 다가왔던 점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 시청자 많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정은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정확하게 연기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딱히 누군가가 끼어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성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다각적인 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또 기자님들의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장민혜 기자고요. 임주환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오나기에서 굉장히 착한 듯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뒤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던 그런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맡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캐릭터 소개를 보니까 그 맡으신 역할도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비밀이 많은 캐릭터인데 자칫하면 오나기에서 맡았던 그런 신비롭고 약간 미스터리했던 점과 겹칠 수 있을 듯한데 연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두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원하의 귀신님에서는 글자대로 악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캐릭터여서 그냥 악만 생각했고
책임감,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어떤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서 저 나름대로도 조금 뭐랄까 지태 역할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공을 들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더 애착이 가고요. 조금 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라서 저 나름대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를 볼 시청자분들이 느꼈을 법한 거, 감정이나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꼭 하나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네티즌들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함부로 애틋하게 약간 신조어처럼 한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또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떤 감정으로 딱 할 수 있을지, 함뜻하다 이건 어떻게 또 정의를 내려주실지, 네,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네, 함뜻하다의 정의와 이제 또 어떤 정의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좀 받아들일 그냥 수 있을지. 드라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슬픈 한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점점점 하고 눈물 표시. 네, 그런 드라마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또 수희 씨도. 뭔가 되게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고 그러면서 또 너무 예쁘고 그 아이들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함뜻한 기분을. 네. 만약 우빈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 아까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는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지만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드라마 촬영 도중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드라마를 보시면서 수지 씨 말씀대로 가슴 뜨거워지고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표현 이런 것들 단어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 주 수요일 10시 면서 아마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제작진과 연기자 소개 그리고 공동 인터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6일 수요일 밤 10시 KBS 새 특별기획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첫 방송되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기사, 오늘도 지금 기자분들 지금 좋은 사진과 기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애틋하게 제작 발표에 참석해주신 취재진 여러분들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저희가 아마 대박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좋은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아나운서 조충현이었고요. 저희 이제 함부로 애틋하게 제작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